근데 이 우리 대구 지역은 주로 이제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이제 섬유 직물, 예. 직물 가공업, 그러니까 이제 염색 가공업, 이런 섬유와 기계 산업이 이제 주종 산업이고요. 이런 산업 구조와 그 미세먼지 이 지역 발생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산업 단지에 있는 네. 그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각종 오염물질이 조금 많이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네.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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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동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지역 산업과의 미세먼지와 상관관계를 본다면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 지역 난방 문제가 네. 최근에 네. 사고도 나오고 해서 네, 많이 네.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 대도시에서 가동되고 있는 난방공사 중에 이 벙커시우라든가 유연탄을 떼는 데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벙커시우는 청주입니까? 그 한 군데 더 있습니다만은 이 대도시에서 이런 저질료를 대량으로 사용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년 전에 대구시에서도 이게 개선을 촉구하는 네. 시장님도 방문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대구가 자가용 분담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아직까지 다시도 네. 낮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이 산단하고 네. 주거시설 사이에 이격거리가 네. 너무 없습니다. 네. 성서 산단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현장 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동쪽 끝 가장자리로 가면은 아스콘 기업하고 네. 이불 공장 네. 이런 것하고 이 주거시설이 그냥 혼동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타 시도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공단이 많죠. 대구 지역에 공단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성서공단 내에서 이제 열병합 발전소 그 건립 문제 갖고서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폐쓰레기, 네. 소각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매립보다는 그 소각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 반발이라는 게 거의 네. 없거든요. 네. 그 일본 동경도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21개소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소각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건설을 하고 네. 그것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보면은 맥커리라고 하는 민간업자가 들어오는데 네.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처리한다는 이 발상 자체를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되겠다. 네. 일본 동경 같은 경우는 23개구 중에 21개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연소하는 양을 보면은 우리 대구 지역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 150톤 내외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공장 꿀뚝 높이가 제일 높은 데는 240m, 네. 낮아도 1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있잖아요, 성서에. 대구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모아서 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뚝 높이가 30m밖에 안 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그 소각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그 배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바로 깔리는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히 이 염화수소라든가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한 60만 킬로그램 이상이 네. 나오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저항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성서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뭐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 SRF라는 SRF, 바이오 네. SRF 네. 이런 용어를 쓰는데 네. 사실 이게 선진국에서는 바이오 SRF 이런 용어는 없고 그냥 SRF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바이오 SRF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폐지, 그다음에 농업 폐기물, 폐목재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업 폐기물이라든가 폐목재료 이런 것이 국내산이 얼마 안 되고요. 네.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농업 폐기물 하면은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농약이라든가 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관에서 이게 순수 목재를 뗀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게 폐목재는 이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은 4등급으로 나누고 근데 1등급이 이게 원목 상태인데 이거를 말하는가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재활용으로 주로 쓰이는 거고요. 연료로 쓰이는 거는 2등급, 3등급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그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오는데 이 가공, 처리, 사용 과정이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 오염된 폐목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법대로 이 SRP가 잘 만들어지면 또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달서구청장이라든가 대구시도 얘기하는 게 야, 환경부에서 이런 기준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자원순환사회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잠시만 소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폐목재 고형연료 품질 인증은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만들었으나 실제 유통되는 바이오 SRF는 전혀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연료로 태우는 소유자들에게 폐기물을 적법하게 태울 수 있는 면제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다. 또 환경부는 폐목재 물질 재활용 산업의 생존 위기를 인지하고 2011년 10월에 물질 재활용 활용화 대책을 발표하고도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경기도에서 그 75개소 SRF 소각하는 곳을 하다 조사를 다 해봤는데 그중에 약 36%에서 환경법을 어기고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고 연료가 엉망이 들어가는 이런 보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이제 미세먼지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열병합 발전소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허가 기관이 일단 어딥니까? 그 허가 기관에서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성서 열병합 발전소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15년부터 벌써 이제 행정 절차가 각 행정청으로부터 진행되어 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를 이제 비롯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달서구청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달서구청과 그 환경부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지금 이제 환경 오염 물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 대구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주민 의견이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영된다면 어떤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겠습니까? 연료를 좀 더 친환경 연료로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SRF의 경우에는 그 한국 대기환경과학회에서도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연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고 이 방지 시설을 충분히 하고 확실히 하고 연소시켜야 될 연료다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방지 시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장 꿀독에서 나오는 에어로졸 먼지 이거는 방지가 되는데 기체상으로 나오는 것을 잡을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잡는다면 그 먼지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우연히 잡히겠지만 기체상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그래 하니까 뭐 사실상 그런 얘기인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완전히 안 된다고 정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공 교수님, 그 연료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연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연료를 태우더라도 굴뚝에서 깨끗한 공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뭔가를 태우면은 질소라든가 황산화물 이런 게 나오겠죠. 미세먼지도 나올 겁니다. 뭘 태우더라도. 그래서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환경 오염 때문에 건강 장애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세워졌을 때 우리가 혹시나 있을 건강 장애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열병합 발전소를 세우면서 이 사람 주민들의 건강을 좀 감시하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하는 그 계획도 동시에 세워야 됩니다. 네. 어느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거 하나 지을 때 말입니다. 네. 그래 이때까지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장을 다 짓고 나서 가동 후에 어떤 질병이 네. 생기거나 이랬을 때 네. 주민들은 공장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네. 그러고 네. 우리 또 공장이나 다른 뭐 정부나 딴 데서는 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갈등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제안을 합니다만 네. 뭐 환경영향 평가에 건강영향 평가 계획까지도 포함을 해라. 네. 그래서 이 공장을 짓는 과정 중에서 또 짓고 나서 가동하는 과정 중에서 네. 혹시 인근 주민들한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이나 건강 네. 이상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상되므로 네.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네. 저는 일반적으로 항상 공장을 짓기 전에 가동하기 네. 전에 주민들을 건강 진단을 한번 해놔라. 네. 건강 진단을 해놓고 나서 네. 공장이 가동 후에 네. 어떤 이상이 있으면 네. 이 이상이 전과 비교를 해서 네. 이 공장 때문인지 아닌지를 네.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그럴 정도라면 계속합니다. 주민들이 그 공장 설립을 하고 하겠습니까? 예, 지금 아예 짓지 못하게 하실 지금 텐데. 이 예정하고 있는 바이오 SRF 소각장이 이 소규모 그러니까 네. 전력 생산량이 15메가와트에 네. 불과하기 때문에 네.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소각 예정량이 하루에 171톤이에요. 네. 이 171톤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동경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일개 소각장의 하루의 소각량이 158톤이거든요. 네. 이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방공사에서 배출하고 있는 굴뚝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그 매연량에 비해 가지고 약 3분의 2나 되는 네.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소각장을 하나 더 짓는 이런 효과가 네. 나고요. 그리고 네. 거기서부터 2km 반경을 직접 영향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안에 아파트 22개 아파트에 약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직접 이게 노출이 되고 네. 그 학교 안에는 학교가 10개가 넘고 학생이 약 10,000명 정도가 네. 노출이 되는 이런 네.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사톡톡 시간에서 열병합 발전소 문제를 끝장 토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 진행 상황 또 위험 요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